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아시아나 항공 네, 경영권 위기, 금호 그룹의 위기죠. 그렇죠. 오늘 벌써 지금 실시간 검색어 1등이 아시아나 메가 이런 네, 거. 오늘 나온 뉴스가 네, 결국 금호가 보통 늘 하는 말이 유동성 위기를 네, 극복하지 못하고 네, 금호의 가장 알짜 계열사인 네, 아시아나항공을 매물로 내놓겠다. 네, 이 박삼구 회장이라는 양반이 네, 이분도 보통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이분도 좀 갑질하면 뒤처지지 않는 분이신 걸로 유명한데 이분이 욕심을 좀 많이 냈었어요 그동안에. 그렇죠. 사업을 하면서 네, 잘 물론 선대에 이제 네, 전라도에서 성장한 대기업이 하나거든요. 그렇죠. 광주부터 시작한 네, 금호인데 네, 금호가 사실 금호하면 딱 떠오르는 게 타이어가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네, 이제 막 잘 사업을 잘 하면서 욕심을 좀 많이 부리죠. 네. 욕심을 많이 부려서 그 M&A를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셨죠. 그래서 재계서열 몇위안에 들어가는 거 약간 네. 집착하는. 집착하는 뭐 그러면서 네, 무리를 많이 하면서 이제 좀 네. 힘들어진. 네. 그 실제로 한번 그 대우건설이랑 그 또 회사들을 M&A를 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금호 타이어를 이제 매각을 하고 네. 또 이제 그런 금호 산업인가요? 하여튼 그런 몇 개 이제 자회사들을 매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만들고 그리고 실제 경영에서도 한 발짝 내려오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또 이제 그동안 잃었던 자기의 이게 금호 타이어와 그 회사들을 다시 이제 사가지고 M&A를 해서 이제 다시 규모를 키우겠다라는 그 좀 무리한 확장 정책을 피는 바람에 결국은 유동성 위기라는 게 그거예요. 대출을 해서 갚을 때가 됐는데 못 갚는 상황이지 유동성 위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매각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주제를 준비를 했었는데 왜냐면은 그 되게 어이없는 그런 그 채권단과 협상을 할 때 어이없는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5천억 원의 추가 이제 자금 지원이 필요한데 담보로 그 자기 일가의 이제 금호 고속에 있는 금호 고속 지분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7점 몇 %인가 그랬는데 가치가 150억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50억을 내놓고 5천억 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신줄 없는 거 정신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네가 5천억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너의 경영권을 유지를 하는 거를 채권단에서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게 말이 되냐? 아시아나를 매각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서 이제 좀 자구책을 만들고 경영권에서 내려오면 그럼 이제 자금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오늘 아시아나를 이제 매물로 내놓고 아시아나항공은 30% 떡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상한가. 어이가 없는 게 우리나라는 사실 휴전선으로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섬나라잖아요. 그렇죠. 유일한 해외라의 교통수단이 항공인 거고 네, 항공사에 지금 거의 그냥 제대로 된 캐리어는 2개밖에 없으니까 네.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 잘 돈이 안 들어올 망하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죠. 이걸 들고 망한다는 건 얼마나 경영을 잘 하시길래. 이게 저도 뭐 조그만 회사지만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 결국은 잘 나가는 회사가 망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잘 나갔었는데 다 욕심내다가 아니면 그 사장이 헤쳐먹다가 그 죄 없는 직원들만 고통을 받는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시아나가 아시아나가 망한 게 아니죠. 금호가 아시아나를 지고 여기서 번 돈으로 딴짓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번 돈으로 여기다 재투자를 하면 더 잘 됐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첫 번째로 이제 대우건설. 네, 대우건설 이거가 첫 번째 이제 대우건설이 규모가 너무 크다. 네. 그리고 대우건설이 기술도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뭐 이런 건설, 플랜트 뭐 이런 것들 워낙 경험이 많아서. 근데 대우건설은 아무도 안 사고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덩치가 크다. 저거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렇죠. 왜냐면은 저걸 먹으려면 진짜 같은 동종업계가 네. 먹거나 뭐 현대, 삼성 얘네들조차도 안 건드리는 게 대우건설이 저거 먹으면 탈난다. 너무 커서 딸린 직원들 너무 많고. 그렇죠. 근데 이제 금호에서 이걸 먹을 때 다들 재계에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금호가 저거 소화력 돼?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일단은 국내에서 뭔가 건설이 막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건설하면 떠오르는 게 아파트 브랜드. 그렇죠. 대우건설이 하던 브랜드들이 점점 이제 내려가고 삼성이나 현대에서 뭐 힐스테이트, 레미안 이런 데는 쭉쭉쭉 올라가는데 대우건설이 푸르지오인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제가 푸르지오 살거든요. 여기가 푸르지오잖아요. 여기가 푸르지오. 근데 이제 이거 푸르지오는 이제 좀 떨어지고 대림건설의 이편한 세상 이런 거는 이미지가 막 올라가고 약간 요런 그 지금 푸르지오가 요즘 광고랑 뭐 이런 거 다 바꿨어요. 다시 이제 이미지 광고를 다시 한동안 못했거든요. 그런 이미지 광고나 이런 거를 다 하잖아요. 예, 여기 살면은 그쵸. 마치 되게 부자인 것 같고 선택받은 사람인 것 같은 브랜드들 막 이렇게 아파트 브랜드들을 막 광고를 하는데 네. 이 대우건설에서는 그런 것도 이제 금호가 샀는데도 별로 이렇게 재미를 좀 못 보고 해외 쪽으로 그럼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금호 쪽이 건설에 뭐 노하우가 많이 있는 회사가 아니었다 보니까 이거를 사서 덩치는 키웠는데 소화를 못 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규모에 비해서 수익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네. 그래서 대우건설을 탐나지만 네. 저거 먹으면 큰일 난다. 네. 이게 진짜 막 전 세계의 뭔가 호황이면 네. 대우건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 이런 걸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해보면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건설 호황이 아니고 그렇죠. 국내에서 뭐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재미 보기가 좀 어렵다. 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 박성구 회장 욕심을 냈죠. 네. 그러면서 딱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아시아나를 내놔야 되는. 그 대표적으로 절대 망할 수 없는 기업이 욕심내다 망한 케이스로 진로가 있죠. 그렇죠. 차밋을 네. 이 진로가 절대로 망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진로만 그냥 술만 팔면 알짜 중에 알짜인데 건설을 해요. 지금. 건설의 백화점에 전자까지 했던 거 아세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분이 아마 네. 장진호 회장인가. 참 지도예요. 우리 저랑 이름이 그러니까 그분이 뭐 이세인가 그런데 네. 이세가 아마 욕심내다가 IMF 때 무너지죠. 네. 그러니까요. 정말 뭐 코어 그 핵심 역량이라고 그러죠. 핵심 역량이랑 여기서 경쟁력이 있는 거를 이제 좀 살려서 나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대부분 좀 문어발식 확장을 많이 했잖아요. 일단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으면 건설 회사는 있어야 재벌. 뭐 무슨 회사 정도는 뭐 전자 정도는 있어야 뭐 이겨 정도는 있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확장만 하는 거지. 진짜 이 기업의 진짜 핵심이었던 그 항공이나 타이어나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뭐 운송 수단 관련된 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생뚱맞은 이제 건설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그 자기네 핵심 역량을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집만 계속 키워 나가는 거예요. 갉아먹는 꼴이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서 여기다 메꾸는 이런 금호가 식으로. 대표적으로 일단 뭐 타이어랑 운송 쪽 이 금호 고속도 고속, 있고 네. 아시아나항공도 있고 네. 이제 타이어도 사실은 이 운송 쪽을 하다 보니까 이 박삼구 회장 선대 아버지가 1대 금호 거기서 이 타이어가 우리나라가 다 수입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타이쿤만 하다가 심시티 하니까 잘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요약을 하면. 네, 그렇죠. 그래서 타이어 공장을 그냥 차린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금호 타이어가 품질이 나쁘기로 뭐 노하우 없이 그냥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 비용 좀 줄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금호 타이어의 그 기술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옛날에는 그게 됐죠. 그러니까 어차피 없었던 거를 그냥 한 거라 그게 금호가 성장한 거를 저도 좀 보니까 광주에
택시 2대로 시작을 했대요. 대한항공은 버스 2대인가로 시작을 했고 거기도 한진으로 시작했어요. 네, 한진도 버스 2대로 시작했고 네. 금호도 택시 2대로 아니, 원래 트랜스포트 타이쿤 처음에 그 돈으로는 버스랑 택시밖에 못 사요. 모든 게임이 다 그래요. 그러다가 택시 2대로 이제 시작하다가 사업을 키워서 버스 쪽으로 넘어가고 버스 쪽으로 하고 이제 고속버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타이어에 들어가는 타이어를 자꾸 갈아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 타이어 공장을 세우자 해가지고 했는데 품질이 막 형편없어가지고 뭐 욕을 엄청 먹고 뭐 호박 타이어니 뭐니 막 이런 욕을 먹으면서 기술을 계속해서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고 그래서 금호의 대표적인 운송과 타이어 이렇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시아나를 네. 확보를 하면서 네. 땅하고 이제 공중까지 운송 쪽으로 확실하게 뭔가 전문 영역을 구축을 했는데 이제 박상구 회장이 건설 쪽에다가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데다가 이제 너무 과한 투자를 하면서 지금의 유동성 위기까지 오게 된 단초를 뭐 거기서부터 출발이다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네. 요즘에는 뭐 때문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요즘에 비행기 타시면 주로 뭐 타세요? 주로 대한항공 타세요? 싼 거 타죠. 싼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는 웬만하면 잘 안 타죠. 근데 웬만히 급한 거 아니면 예전에 아시아나가 저희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도 때는 광고에 새 비행기로 모신다 뭐 이런 식의 캐치프레이즈를 막 내걸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제가 원래 제가 덕질하는 몇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한 가지 분야가 뭐냐면 항공사고 덕질을 해요. 항공사고에 대한 기록이나 그런 것들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제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저희 이모랑 사촌 동생이 부산의 항공기 사고로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항공기 사고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그때 아무 자료도 없던 시절부터 이제 그 외국 위키나 외국 웹 들어가서 항공사고 리스트 같은 거 정리하고 그런 걸 계속 봤었거든요. 네. 지금 나무위키에도 의외로 항공사고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지금 아시아나가 경영 상태가 안 좋아진 지가 꽤 됐잖아요. 네. 그래서 신기종 도입이 점점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평균 기령으로 따지면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항공이 훨씬 더 낡은 비행기예요. 낡은 비행기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가 비행기 대수 여유가 없다 보니까 비행기가 차처럼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하루 이상 쉬고 그런 거 없어요. 아시아나는 도착하면 바로 기름 넣고 또 옆으로 가고 바로 기름 넣고 또 옆으로 가고 계속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나 코드가 OG거든요. OG. 네. 그래서 오지가 오즈의 마법사라고 비행 시간표를 짜는 마법사가 있어서 그렇게 안 짜면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아시아나가 경영 상태가 좋아지면 아마 훨씬 더 좋아질 여지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정규항공사가 2개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슬롯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잘 채우고 잘 돌아가도 확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주가가 그 기대를 반영한 거 아니겠어요?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은 비싸서 못하죠. 보통 그렇죠. 네. 뭐 아예 장거리를 가는 게 아니면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많으니까. 피치 못할 때 타는 항공도 있고 그런 항공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 확실히 좋긴 좋아요. 비행기가. 네. 뭐 그것도 그렇고 편하죠. 그러니까 직항이 보통 많으니까. 저도 웬만하면은 안 타는데 지난번에 이제 와이프 임신했을 때는 그때는 뭐 경유나 불편한 거를 이제 보다는 이제 좀 편하게 가고 한 번에 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좀 아시아나를 타고 한번 갔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근데 그렇긴 저는 하죠. 비행기 타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비행기 좀 타보고 싶어요. 맨날 외부로만 봐. 항공사고가 사실 네. 네.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치명적이죠. 한 번 일어나면 너무 대형 사고가 그렇죠.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엔진에서 불꽃 파박 튀어간 대한항공이었나요? 네. 다시 회항해가지고 이륙하자마자 근데 뭐 그게 버드 스트라이크. 새가 그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네. 아무튼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예요. 저희가 네. 준비한 거는 아시아나항공을 내놔야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로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매물로.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이 2건을 이제 가지고 온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재계 서열이 이제 25위쯤에서 이제 60위로 이제 빠지고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영우 회장이 물러나게 됐잖아요. 저는 더 이상 그 국민 정서가 이 회사가 어려우면 이 경영자를 그냥 두고 뭐 자금을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사를 살리거나 뭐 아니면 회사가 이제 그 오너랑 같이 무너지거나 이런 거가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 경영자들이 그 아무리 자기가 이제 오너의 자식이고 보통 이제 창업주의 자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 어떻게 해서든 그 창업주와 그 회사가 같이 갔는데 지금은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 채권단이나 다른 쪽에서 이제 압박이 들어가기 시작한 그런 거의 이제부터가 시작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에 그 3년 유예를 협상할 때 걸었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정권이 바뀔 때 이제 호남 기업이라는 정서를 활용해서 네. 한 번 더 또 버텨보려고 하는 거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런 게 안 먹히는 거죠 이제.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었죠. 정말 정부에서 이제 로비를 잘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라라고 하면은 지원이 됐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돈 앞에서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저는 권력보다 돈이 조금 더 이제 금권이 더 위로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네, 저도 동의하는 게 이미 그렇게 바뀐 지는 한국 사회가 네, 그렇게 바뀐 지는 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나마도 권력이 건드릴 수 있었던 영역이 남아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것조차도 네, 자본의 권력의 눈치를 이제 안 보는 거죠. 그렇죠. 당장에 이거 아시아나 뭐 금호를 살리네 만에 채권단이 아니면 그냥 우리 안 일단 돼. 해줄 생각 없어. 해줄 돌아가. 생각 없어.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조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을 5천억을 좀 빌리려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급은 맞는 걸 해야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지. 뭐 적어도 절반이라고 하죠. 그냥 2,500억, 3,000억 이상의 담보는 줘야지. 150억 주고서 5천억 달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카이사르랑 크라수스랑 돈 빌린 채무가 너무 커지면 네. 채무자가 채권자를 이긴다고. 아, 그렇죠. 네, 그런 얘기. 망하면 나도 망하니까. 그렇죠. 네, 이제 시오노 나나미는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아까 얘기한 네, 권력과 자본이 자 예전에 한 전두환 시절 그렇죠. 이때만 해도 네. 네, 자본가들이 권력자하고 아이들을 혼인을 시켰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네. SK 그 최태원과 노태우, 노소영. 자본가와 권력자의 집안끼리 결합을 하는 이게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본가와 자본가들끼리 결혼을 맞아요. 하지 네, 정치가와 자본가가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정치의 눈치, 권력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시기가 그렇죠. 대부분 민주화가 되면 될수록 자본가는 자본가들끼리 결혼을 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2세들끼리 이렇게 해서 이 기업과 이 기업이 섞인다 이러면서 주가가 움직이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딸과 뭐 결혼 다 했지만 뭐 누구와 결혼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자본가들 입장에서 하나도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렇죠.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재벌과 정치인의 그리고 예전처럼 제왕적인 어떤 정치인이 아니잖아. 네. 대통령이라 그래봐야 지금 대통령이 그래봐 뭔 힘이 있습니까? 잘못하면 끌려내려가서 탄핵당하고 감옥 가고 MB도 감옥 가고 재판 받고 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봐야 뭐 대단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 집 딸이고 나발이고 간에 별로 매력이 없어. 구설수만 오르고 눈치만 보고 그쵸. 괜히 관심만 더 받지. 그러니까 자본과 권력의 이 무게 중심은 전 전두환 노태우 정권 이후서부터는 권력자와 자본가 집안이 혼인을 하지 않는 그 상황부터 이미 게임 끝났다. 자본의 힘이 더 세다. 이렇게 자본은 이미 들어간 거고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전라도 기업이니까 정권의 특성상 좀만 시간을 버티면 뭔가 공적 지원이 들어갈 수도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제는 못해요. 그렇죠. 못하죠. 네, 이제는
했다간 난리 날 거예요. 아 거기다가 네. 지금 유튜브가 굉장히 약간 많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아니 그 LCK에 인터뷰하는 분이 집안이 출신이 전라도라 그래가지고 엄청 욕 먹는 거 보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민아 아나운서? 김민아 아나운서? 제가 성함은 잘 모르는데 나 완전 좋아하는데. 네, 다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커뮤니티에서 뭐 약간 워딩을 실수를 했나 봐요. 네. 근데 제 고향이 뭐 전라도 어디고 뭐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가 그게 10대 20대도 만연해요. 그렇게 놀고 있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일베 뭐 이런 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전라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권에서는 더 중립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제 생각에는 저희 같은 30, 40대가 조금 더 중간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좌쪽? 왼쪽? 30대가 굉장히 진보적인 편이죠. 네. 근데 10대, 20대는 상당히 또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가는 네, 지금은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좀 많이 받아요. 그게 정말 인터넷의 힘이 정말 큰 것 같아요. 네, 인터넷의 그런 힘이 것 같아요. 정말 큰 것 같고. 예. 아무튼 뭐 아시아나가 금호가 매물로 내놨다. 네. 근데 이게 정말 내놓기 싫었어요. 그렇지. 아이, 최고 싫죠. 알짠데. 싫죠. 여기서 돈 다 뽑아다가 딴 데다 썼는데 네. 이거 뭐 이제 나가면은 나가리죠 뭐. 이거 진짜. 부루마블 할 때 서울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금호가 그러면 아시아나를 내놓는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아시아나가 팔리면 한 매각 대금이 네. 한 1조 정도를 할 거다라고 네. 뉴스에 나오던데 이게 팔리면 금호는 살아날 것이냐? 금호 그룹은 아시아나를 떼놓고 살수 있을 그러면 것이냐? 잘 성장할 수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금호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망했으면 좋겠어요. 망해야죠. 이렇게 경영을 못 하는데. 망하고 빨리 일자리를 찾아가고.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기업도 영원한 기업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 재무나 그런 파이낸스 같은 거를 할 때는 기업이 영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계산들을 해내거든요. 전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어떤 기업이든 간에 저는 그 주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망하는 법, 그러니까 사회에 피해를 덜 주고 채권자들에게 피해도 덜 주고 구성원들에게도 좀 안전하게 회사가 문을 닫는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진짜 어렵고 네. 중요한 이야기네요. 학문적으로. 네. 그러니까 잘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 그렇죠. 얘기니까. 저도 그 말이에요. 저도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계량 경제학이든 뭐 사회과학이든 간에 분석이나 뭐 모델링을 할 때 몇 가지 가정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 가정들이 정말 올바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순간 정말 너무 어렵잖아요. 계산이 계산이랑 네. 함수랑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불가능의 영역이죠. 네. 사실상. 그 무한 등비급수가 유한으로 바뀌고 계속 바뀌면 점점 계산하기 어려워지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 아시아나를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다 한두 번씩은 다 했어요. 이 IMF 때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번 했었고, 네. 그리고 경영진의 잘못된 투자 판단으로 기업이 어려졌을 때 네.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또 감행을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죠. 네. 뭐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한 기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산이라는 그룹을 많이 실사례로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은 구조조정을 첫 번째로 할 때 항상 알짜 기업, 알짜 자회사를 먼저 매물로 내놔서 빨리 돈을 돌게 만들고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이 뭐가 있었냐면 코카콜라, 그다음에 KFC 뭐 이런 거에 대한 유통권 이런 거를 갖고 있었거든요. 버거킹이었나? 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고 파카글라스.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한국에서 굉장히 알짜인. 근데 첫 번째 보통은 안 팔리는 것부터 내놓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잘 안 되는 거. 브루머블에서 서울 꼭 잡고 서울은 그게 있어야 일반 역전이 되니까 카이로 이런 거 팔고 이미 그거 팔 때쯤 되면 간 거야. 그렇지. 간 거죠, 간 거. 근데 이제 항상 두산은 먼저 내놨거든요. 제일 잘 팔릴 만한 걸. 그래서 구조조정을 성공을 하고 새로운 그러면서 이제 중공업을 인수를 하면서 중공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네. 뭔가 두산이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공한 듯 했으나 지금도 이제 두산 베어스 보면 옆에 밥캣이라는 게 붙어있어요. 네, 네. 마켓. 밥캣만 안 샀으면 괜찮았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밥캣이라는 회사를 이제 산 게 약간 패착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항상 그런 새로운 투자는 해볼 수 있죠. 그렇죠. 성장 동력을 언제나 뭐 계속 가져갈 수 없다고 한다면 뭔가 새로운 시도는 해볼 수 있으나 그 시도가 막혔을 때는 두산이 왜 성공적인 구조조정 사례를 나오냐면 항상 제일 잘 나가는 걸 먼저 매물로 내놨거든요. 근데 지금의 금호 같은 경우는 새로운 먹을거리를 시도하다가 이게 뭐 자금 경색이 와서 내놓은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어렵다가 그러니까요. 아시아나도 내놓긴 너무 싫은데 하다가 니네 진짜 아시아나라도 내놔야 돼 하니까는 울며 겨자며 이걸 내놨으니 이거가 빠지고 나면 금호라는 그룹에 성장 동력이 남아 있느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드는 거예요. 마무리로 이 얘기해보죠. 아시아나의 새 주인은 누가 될 거냐. 아, 그게 또 굉장히 네, 지금 핫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시아나는 금호선을 떠났어요. 자, 시장에 나왔어. 그렇죠. 자, 아시아나를 누가 살 거냐.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게 SK, 네. 그다음에 한화. 네, 네. 애경, 뭐 이런 회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회사들 전부 다 계획 없다. 이렇게- 일단 계획 없다라고 말해야죠. 계획 있다라고 하는 순간 감당이 될까? 그 몸값이 계속 올라갈 건데요. 나도 계획- 살래 이런 네, 경쟁 계획 국가 없다. 들어가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첫 번째로 이제 후보군이 SK. 그렇죠. SK는 일단 하이닉스로 벌어들인 돈이 너무 많다. 근데 SK는 실탄이 너무너무 빠방해서 네. 이거는 가장 아시아나를 살 돈의 여유가 많다. 혼자서 그냥 덥석 먹을 수 있는 덩치다. 네. 그리고 SK가 제가 그냥 듣기로는 그 자기 그룹을 해외에 알리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SK가 실제 기업의 규모나 기업의 그 사이즈나 그 돈 벌어들이는 거에 비해서 해외 인지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내수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이나 LG는 외국에도 다 알고 그리고 칼도 아마 다 알 거예요. 네네. 외국 많은 사람들이 네네. 한국 그렇죠. 그런데 이제 SK는 솔직히 많은 외국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많이 이제 외국에 나가려는 시도하는 거 다 망했잖아요. 근데 SKT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SKT는 네. 하잖아요. LOL 네. 프로게임단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LOL 프로게임단에 그렇게 지원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네. 글로벌. 네, 근데 이해가 좀 안 되는 건 네. SKT를 해외에서는 서비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걸 저렇게 해봐야 왜 할까? 아 근데 SK가 중국 시장에 앱스토어 같은 걸로 이제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SK는 핸드폰이랑 운 좋게 터진 하이닉스 말고 모든 그 핸드폰 관련된 추가적인 사업들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거의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워낙 그 핸드폰으로 받아들이는 돈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 한 집당 그 집당 4인 가구 치면 한 저는 뭐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1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SK라는 회사가 선경이잖아요. 네, 그렇죠. 비디오 테이프 만들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만들던 회사가 이 노태우랑 권력자하고 이제 손을 잡으면서 012 번호를 맞죠. 네. 한국이동통신과 유공을 먹었죠. 먹었죠. 네. 그러면서 이 주파수를 먹은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SK와 KT, LG는 주파수 대가 다르죠. 네, 다르죠. 예, PCS. 네, PCS. 그래서 좀 약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면 SKT는 통화가 되고요. 네. LG, KT는 통화 잘 안 됩니다. 주파수 대역대가 달라서. 네. 그리고 네, 산 그런 같은 것들이 데 갔을 때도 특히 산에 갔을 때가 좀 차이가 많이 네, 났었다고. 뭐 펜션 이런 데 가면 네. SKT는 터지는데 KT, LG는 안테나가 줄어들고 이런 거가 있어요. 이게 결국 주파수 대역폭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SK가 쓰고 있는 주파수는 음질이 좀 떨어져도 넓게 가고 PCS는 뭐 이런 장점. 네. 근데 어쨌든 이거를 꽁으로 얻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저는 SK의 성공에 약간 불만이 있는 아 저도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네, 저도 좀 그래요. 사람이거든요. 네. 약간 권력과 이거를 결탁을 해서 네. 앉아서 너무 많은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근데 참 그 세상 운칠기삼이라고 하이닉스 터지는 거 보고서 그 하이닉스 망해갈 때 네. 솔직히 많은 회사들이 인수하기 싫어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SK가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인수를 한 걸로 맞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진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네. 누가 좀 인수 좀 해라. 네. 그런데 이렇게 터질 줄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진짜 될 놈 될. 이게 근데 뭐 델롬델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 최 회장이요. 그 그렇죠. 콜옵션 뭐 이거 네. 그 선물 네, 점쟁이한테 네. 선물 거래 회사 돈을 떼겨가다가 감옥도 갔다 오고 구치소 갔다 감옥까지는 안 갔었나? 그러니까. 뭐 구치소 갔다가 뭐 인간적이야? 인간적인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그거 점쟁이가 저거 하이닉 사라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뭐 CEO가 감옥에 가면 기업이 잘 된다. 뭐 이런 그 액막이에요? 액막 액땜 부정인가?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최태원 네. 가니까 SK 잘 되고. 이재용 SK의 가니까. 네. 대표적인 삽질이 네이트온을 못 키운 거잖아요. 아, 네이트온이 전 국민이 다 쓰고 있는 메신저였는데 그렇죠. 이걸 모바일로 이식을 안 시켰어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 싸이월드. 싸이월드 싸이월드가 페이스북보다 더 먼저 선진적인 서비스를 했었는데 네, 했었는데 그것도 저는 근데 없었죠. 싸이월드는 유행이 뭐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사그러들었는지는. 근데 네이트온은요 모바일로만 이식했으면 카카오톡이 안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모바일로 이식을 안 했느냐? SK텔레콤 때문에. SK텔레콤의 문자 수익을 방해한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소탐대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 온 국민이 네이트온을 다 쓰고 있을 때 네. 그걸 모바일로 했으면 문자도 공짜인 거를 그대로 모바일화만 잘 시켰으면 카카오톡이 나올 수가 없었죠. 한국에서 그렇죠. 카톡을 왜 만들어요? 네이트온이 다 이미 다 먹고 있는데. 아니 솔직히 그냥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문자만 공짜로 했어도 카카오톡 이렇게 안 떴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제 생각에는. 근데 네이트온을 모바일화를 왜 안 했을까? 네이트온만 모바일화 시켰으면 우리가 네이트온을 다 쓸 때 PC에 네이트온은 항상 켜져 있었어요. 항상 켜져 있었죠. 회사에서도 항상 켜져 있었죠. 직장인들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 MSN 메신저 쓰다가 다 네이트로 넘어갔었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게 더 편하니까 MSN보다.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네이트온을 다 까는데 성공을 시켰는데 이걸 모바일로 알량한 건당 30원 그렇죠. 이 문자 이익을 반한다. 모회사 그게 아마 네이트온이 SK 플래닝 네. 뭐 자회사였어요. 나중에, 네, 자회사가 이제 네. 네이트랑 이런 거로 관리를 하고 이제 SK 텔레콤이 이제 대빵이니까 네. 대빵의 수익을 갉아먹는 짓을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게. 그렇게 이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땅을 치고 피를 토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뒷북 쳤잖아요. 결국은 다 카카오톡 쓰니까 네이트온을 모바일로 결국에 나중에는 했지만 이제는 뭐 이미 카카오톡이 이미 아, 인터페이스나 이런 거에서 네. 뒤처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때 네이트온을 모바일화만 잘 시켰으면 초반에 불편한 거 개선해 나가면서 아마 경쟁사들이 없었겠죠. 그러면은 그걸로 해외 진출도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SK는 그 진행하는 모든 사업이 저는 다 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SK가 지금 정말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그 SK텔레콤에서도 제가 옛날에 핸드폰 네. 팔았었잖아요. 그럼 SK에서 그러시네. 여러 가지 막 해요.
대표적으로 뭐 1mm 뭐 이상한 것들 막 하는데 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뭐 준 뭐 해서 기억나세요? 영상 네. 처음 서비스하겠다고 뭐 맞아요. 준 그런 거 막 만들어내고 네. 게임도 뭐 이렇게 내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엄청난 마케팅 비용 대비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그 좋은 회사 같아요. 직원들이 일하고 하기가 참 좋은 게 왜냐면은 망해도 부담이 없어. 그냥 꼬박꼬박 이게 그 아시겠지만 회사를 운영해봐서 아시겠지만 매달 정해진 예상할 수 있는 양의 현금이 꼬박꼬박 갖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행복하죠. 진짜 너무 좋겠다. 네 그러면은 정말 그 한 100배 정도 되는 돈을 자기 맘대로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캐시카우가 네.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SK는 그래서- 그 SK텔레콤이라는 데에서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SK가 금호를 먹을 수 있을까? 네, 여기까지 왔네요. 네, SK 왜 SK 얘기하나 했더니 네, 아시아나를 네. SK가 네. 먹을 것이다. 아, 돈이 많다. 네. 뭐. 그래. 그 다음 후보가 다음이 하나. 한화. 네. 네. 한화는 그 군수 산업을 하기 때문에 정비라든지 그런 그 설비들도 잘 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알짜이기도 해서 돈도 많아서. 네, 돈이 지금 있으니까 그 두 개가 제 생각에 돈이 있으니까 두 개가 이제 후보로 일단 꼽히는 것 SK는 같아요. 하이닉스에서 벌어든 돈이 많고 텔레콤에서 벌어든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다. 한화는 알짜이기도 한데 이쪽이 이제 보험이나 금융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현금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돈을 돌아갈 수 있는. 네. 그 남자잖아요. 저는 회장님이 네. 아. 저는 남자도 항공에 대한 로망이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걸 먹으면 한 스텝 업이거든요. 아, 좀 사유죠. 그렇죠. 아. 이게 박상부 회장이랑 비슷한 그게 될 수도 있는데, 아. 근데 아시아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하나가 아시아를 먹는다고 해서 사실 하나가 타격을 입을 만한 그 뭐 금호가 데우고서 먹는 거랑 좀 다른 영역이라서 네. 그리고 이미 하나는 항공 관련된 그런 부품이라든지 그런 군수 쪽 때문에 그런 쪽에 아마 인프라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하나가 인수하면 e스포츠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하나랑 진에어랑 하면 통신사 대전 말고 항공사 대전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럼 오. 재밌겠네. 네. 그게 재밌겠다. 전력상으로는 뭐 이렇게 좋은 이미지의 뭔가 이렇게 라이벌이어야 되는데 아니 꼭 지네요. 그쪽 싸움이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훨씬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강등전이 있어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 LCK는 프로야구는 강등전이 없으니까 제일 근데 프로야구를 1부 리그, 2부 리그로 해서 강등전 나오면 정말 무섭지 않을까요? 프로야구는? 근데 그러면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죠. 그렇죠.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서 그 장단점이 있어요. 네. 프랜차이즈화 하는 거에 약간 그렇죠.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의외로 갑자기 롯데가 뛰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롯데는 네. 괜찮네요. 근데 롯데가 요즘 현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롯데- 롯데는 갑자기 뛰어들 수도 있지 롯데라는 않을까 생각. 회사는 네. 정말 자잘한 걸로 큰 돈을 만드는 네. 회사라 네. 모르겠어요. 롯데는 약간 근데 롯데의 그게 주력 사업이 뭐예요? 롯데의 주력 사업이 저는 그 소비재 유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롯데가 보통 회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롯데 껌, 과자, 월드, 맥주. 어드벤처. 아 이제 맥, 롯데 맥주를 팔아요? 클라우드랑 아, 이제 그러네. 네. 네. 인수했죠. 인수했죠. 트가 필라이트는 롯데. 하이트 아, 거 그래요? 같은데, 네.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당장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 위주로 이제 하는데 저는 항공도 상당히 롯데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캐시 위주의 네. 바로바로 들어오는 네.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규모가 좀 크긴 한데 그만큼 이제 나오는 것도 많고 롯데가 또 잘하는 게 원가 절감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기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롯데 푸드가 케이터링이 네, 가능해요. 케이터링도 가능하고 그리고 호텔도 호텔 항공 연결도 서비스 되고. 렌터카랑 CG가 가장 잘 나는 게 롯데일 수는 있겠네요. 네. 가만 보니까. 그게 항공사와 이제 렌터카와 호텔을 연동하는 패키지도 만들 그렇죠. 수 있고 네. 그리고 본국인 일본으로도 쉽게 갈 수 있고 뭐 그
그리고 케이터링 서비스의 그 음식의 뭐 기내식이나 그런 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나름 경쟁력. 들어보니까 롯데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연세점도 있고 네. 저는 오 진짜 그래. 들어볼수록 네. 경쟁력이 있어 네. 보이네. 그리고 롯데가 치고 나갈 때는 또 치고 나가거든요. 네. 그 갑자기 빵 하고 그 가만히 있다가 이제 돈 쓰고 지르는 거. 무슨 엘타워 이따만한 거 짓고 뭐 해운대 뭐 짓고 뭐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뭐 전주인가 뭐 거기에도 뭐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고 그런 것처럼 한번 이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마 모든 기업들에서 모든 기획실에서는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대기업은. 그런데 굉장히 롯데가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롯데 정말 잘 어울리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혹하네. 그래서 그 얘기도 도는 것 같아요. 이부진 신라호텔 쪽에서도 움직인다.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도 좀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도 돌긴 하는 것 같은데 1조 정도라니까. 네. 1조가 1조 정도면- 가능한 쪽. 그러니까 애경이 나왔던 게 애경이 아마 제주항공을 갖고 있나 봐요. 네. 근데 애경은 제주항공의 어떤 그 항공 노하우가 있으니 이제 여기에 뛰어들면 이제 컨소시엄이 필요하다. 애경은. 그러면 근데 뭐- 이제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올 수는 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애경이 아시아나 먹기에는 좀 역부족일 거라고 보이고 삼성 당연히 네. 또 적자보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삼성, 롯데, 한화 근데 아마 항공사라서 해외 펀드가 들어오긴 좀 어렵겠죠? 아마 항공사의 고유의 특성이 있으니까. 뭐 그 조금 규모가 작은 데는 컨소시엄을 만든다는 얘기도 네. 있기는 해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은 저는 해외 펀드에서도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뭐 사모펀드 같은 데서도 어느 정도 관심은 가질 수도 있지 근데 않을까. 이제 항공사가 이게 워낙 국적 부분이 국적이. 철저하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외국 있겠네. 자본이 들어오기 어려울 수는 있어서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태극무늬를 쓰잖아요. 그렇죠. 잠깐 그렇죠. 둘 다. 음, 둘 다 쓰죠. 네. 대한항공은 대놓고 그냥 태극무늬고 네. 색동무늬 쓰죠. 아시아나는 색동무늬 쓰는구나. 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국적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 왜 국적기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국적기니까 그 비행기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인정받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 건가요? 그러면 저가항공사들 저가항공사도 우리나라 국적이면 그 영토는 우리나라 출발하면 우리나라 관할권인 거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뭐 아시아나는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굉장히 매력적인. 네, 비싸잖아요. 비싸서 잘 안 타는데 근데 그게 1조로 산 다음에 저는 유지비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노후된 비행기도 싹 갈 수 있어야 네, 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케이터링 서비스라든지 그런 거에서도 원가 절감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 기존에 들어갔던 비용 절감을 해서 정상 궤도로 올려서 돈을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 네.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채권단이 일단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채권단이 권한을 공개 입찰 같은 걸 하나? 거의 그렇지 않을까요? 공개 입찰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협상하거나 그런 식으로 되지 우선 않을까요? 선정해서 한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조건을 채권단에서 내겠죠. 네, 그 뭐 룰을 사장님 입찰 만들어내겠죠. 아니 누가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지금 다 눈치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돈 많은 기업들이 눈치 보고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한 1조 정도 얘기 나왔는데 만약에 입찰이면 우리가 얼마를 써내야 되냐. 그렇죠. 네. 얼마 정도면 가능할까?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재밌는 심리 게임이었던 게 삼성 한전부지. 그렇죠. 이걸 현대가 어마어마한 삼성보다 10조. 예. 아니 나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거기 10조를 도대체 왜 쓰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보통 그러니까 그런 설이 있거든요. 삼성은 삼성역에 삼성의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싶어 하는 네. 현대가 그 꼴은 못 본다. 삼성동이 있고 삼성역이 있는 것도 싫은데 거기에 삼성역은 삼성이라는 기업 때문에 생긴 지명이 아니잖아요. 네, 삼성동이 있었고 거기에 한전부지를 삼성이 사서 거기다가 겁나 멋진 건물을 딱 올려서 삼성역 옆에 삼성 사옥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민주가 볼 수 있느냐? 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가에서 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했던 거죠. 절대 삼성이 못 사야 돼. 이건 절대 우리가 이건 사야 돼. 그래서
몇 조 차이가 났었다. 절대 구입해. 네. 이런 설이 있어요. 근데 꽤 그럴싸하게 들리는. 근데 정말 그 판단은 정말 너무 안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전부지를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코어 테마 잘못 산 거잖아요. 그렇죠. AP챔이 AD 제일 좋은 인피 산 거잖아요. 그래서 쫙 올려서 세 주고 세 먹어야 돼. 요즘 경기가 안 좋네. 거기서 현대가 무슨 세를 먹겠습니까? 근데 뭐 제가 그 지인이 그쪽 재무팀에서 일을 하는데 그 얘기를 굉장히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면서 재무팀에서 한 게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감정에 약간 실려 있는 네. 듯한 금액이죠. 네. 그래서 그 발표가 딱 났을 때 약간 그 재무팀 쪽에서 약간 좀 허탈한 네. 저 10조를 만들려면 차를 몇 대를 팔고 막 그런 머릿속에 그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몇 년간 뭐 어느 정도를 팔아야 저게 되는데 저게 저렇게 땅값이 됐구나 하면서 저거를 이제 메꾸려면 앞으로 몇 년간 그런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들면서 그쪽 팀원 전체들이 어느 정도 약간 좀 뭐 잘한 건가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하더라고요. 얘기를 한 게 아시아나가 과연 누구한테 얼마에 팔릴 거냐. 채권단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그렇죠. 받아내야 될 거고 네. 욕심나는 애들은 이걸 먹기 위해서 더 비싼 거를 지불해야 돼. 지금 다 뭐 계획 없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네. 거품 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전 생각보다 그 추정 금액이 좀 작아서 놀랐어요. 네. 이게 그 정도 항공기 있는 기업인데 추정 매각 금액이 1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좀 놀랐는데 이게 그게 항공기가 리스를 대부분 껴서 그렇죠. 네, 리스라서 리스를 껴서 그렇죠. 본인 거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1조인 이유가 사고 나면 추가로 네, 들어간 들어간 돈이 돈이 많아서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우리가 조라는 돈이 이 되게 이 뭐라 그러지 무덤덤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럼요. 그렇죠. 네. 조가 대단한. 9,999억보다 1억이 더 많아야 되는 건데. 자, 아무튼 뭐 얼마에 누구한테 이 아시아나가 돌아갈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시아나는 얼마나 더 좋아질지 그리고 금호는 그렇게 만들어진 돈으로 어떻게 잘 회생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